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술자에 따라서 화자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데 글쎄요, 이 영상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편에 이어서 하편 계속 이어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오프닝 없습니다. 조지는 걸로 바로 넘어갑니다. 일단 같이 들어보시죠.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당시에 그거는 사회주의 사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가 끝나고 난 뒤에서 마치 저기서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에 대한 그 맥락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평화통일이거든요. 그 평화통일이란 게 뭡니까? 바로 그 적화통일을 하자라는 것이었죠. 북한과 같이. 최민석 강사가 9년 들었을 때 같은 경우 평화통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승만이 지금 그냥 몰아세워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세워가지고 다 사용시켰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간첩이었냐 빨갱이였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였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명확한 사실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인 것이죠. 요즘은 이게 통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죠. 일단 북한 체제가 흔들흔들하니까 그게 붕괴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을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교류 협력을 계속 넓혀가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이 두 가지 방안, 이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이잖아요. 근데 1950년대 당시에는 어땠을까? 전혀 양상이 달랐습니다.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에 우리 정부가 참석을 해가지고 UN 감시하에 남북 통합 선거를 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장은 이승만 정부 내내 바뀐 적이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이승만 정부가 내내 얘기를 했다고. 이승만이 평화 통일? 사회주의자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지랭이들이 뽑은 대통령, 그 다음에는 간첩이랑 교류한 대통령,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자 이승만.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도대체? 어느 사람이에요 이승만은? 아니 이걸 듣고 있으면 도대체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 물론 이게 평화통일이 뭐 사회주의에 연결돼 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얘기는 맥락이 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GDP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60년대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하고 70년대 후반 전후해가지고 역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 80년대까지도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북한, 지금 생각하는 흡수통일, 지금 생각하는 평화통일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었어요. 자, 당시에는 북한도 사실 김일성 독재체제가 완전히 완성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그 평화통일이라는 거를 자기네 정치적인 어젠다로 떠들었어. 남북이 공동으로 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치러서 뭐 통합의회 만들고 그걸로 이제 평화통일하자, 이런 주장 북한이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그 50년대 내내 떠들었어. 투표로 선거를 해서 통일을 하자 북한이 주장을 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그랬다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조봉암의 그 진보당이 뭐라고 써놨냐면 6.25의 죄과를 범한 인공의 반성과 책임 규명은 평화통일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6.25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인공에 있다, 북한에 있다, 김일성한테 있다. 그거를 니네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지만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북한에 동조하고 적화통일을 하자는 겁니까? 원장님 한글 못 읽어요? 진보당 강령의 그 잘난 통일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읽어보긴 했나? 읽어본 적이 없겠지 당연히. 내가 읽어줄게. 강령 4항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 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민주 우방과 긴밀히 교류,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 여기 어디 사회주의가 있어? 이게 그렇게 졸라 위험한 얘기야? 네 머릿속이 위험하다. 아니 원장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다.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고 대법 판결인데 아니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자, 다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죠. 네 번째 이제 뭐냐면은 장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장면은 총을 쏴버려요. 민주당 정당대에 가서 총을 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면 그 부통령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총을 쐈는지 같은 경우는 그 배우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죠. 근데 지금 설민석 강사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주도해가지고 장면 부통령에 대해서 총을 쏴 죽였다가 아니라 총을 쐈다, 그렇게 이제 표시하시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이죠, 명확하게. 고급차의 실내 공간 남은 이제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주열 열사가 이제 그 최루탄의 눈알이 박힌 상태로 바다에서 이제 떠오르게 되죠. 당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덮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을 권찬주 여사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때 권찬주 여사가 거부합니다. 이기붕이 집중하라고 해. 와서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해. 그러기 전에는 묻지 못하겠다. 저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이제 어떻게 던졌는지, 최루탄이 이제 눈알에 박혔죠. 어떻게 그렇게 박혔는지도 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장면 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배우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4.19 당시에 김주열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사망을 했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다. 내가 황당한 게 뭐냐면 뭐가
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졸라 명확해. 이미 역사적으로 합의가 끝난 사안들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지네가 불리한 것만 나오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거 취급해.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알아. 뭘 명확하지가 않아. 네 머릿속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당시 장면 암살 시도를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우리 원장님 식으로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성재주입니다. 천안함의 폭파 원인이 북한인지 아닌지 배우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지가 않았죠. 그죠? 라고 구라를 친다,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우리 원장님 식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냐? 북한이 지들이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전 세계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성재준 원장님 식으로 하면 성재준 원장님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뭐 여운형이나 김구 선생님 말고도 해방정국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거나 실제로 암살된 사람들 많죠. 근데 그거를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 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지 진짜 몰라? 아니 김구 암살이나 여운형 암살을 누가 했겠어? 그 정치적 적대자들이 했지. 그리고 말이죠, 김주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이 말도 원장님 식으로 천안함이랑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어뢰를 쏘긴 쐈어. 근데 요게 각도가 어떻게 해서 천안함에 가서 박혔는지 이거 명확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아니 최루탄이 사람 눈 아래 박혔는데 그 최루탄을 누가 쏴? 옆집 철수가 쐈겠어? 경찰이 쐈으니까 맞았지. 그럼 누가 쏘냐고. 아니 직사각으로 쐈는지 곡사각으로 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경찰이 쏜 최루탄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고. 북한 어뢰가 어떤 각도로 천안함에 가서 박혔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북한이 쏜 어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무죄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마산에서 이제 가두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시위대에 칼빈 소총을 쏴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두 시위라는 표현을 쓰세요. 가두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총을 쐈다. 바꿔 얘기하면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솔직히 가두 시위라고 했을 때 가두 시위가 뭔지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총을 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당시에 마산에 있었던 그 시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두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가 운집하게 되겠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돌을 던지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칼빈 소총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던 거,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단순한 가두 시위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얘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되겠죠. 저 칼빈 소총 쏜 게 시민이 쐈다는 거야? 말을 왜 섞어서 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기록이 다 있잖아.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 읽는데도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두시위 우리 몰라? 가두시위가 뭔데 뭐 다 알잖아. 왜 가두시위를 모른다 그래? 님만 몰라요, 님만. 님은 처음 들어봤나 본데 우린 다 알아. 자, 이 가짜뉴스 만드는 새끼들의 이제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죠. 시위나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나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띄었다. 이것은 폭동이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를 했으니까 총으로 쐈다.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정당방위야. 이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 광주에서도 군인들이 그냥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거지 니들은. 그게 뭐 광주 폭동이었으니까. 뭐 부마 항쟁 때도 뭐 부산 마산 시민들이 돌 던지고 뭐 이러니까 폭동이니까. 이 새끼 개수작이야. 그러면 우리 원장님 식으로 하면 그거네. 그 얼마 전에 저 광화문 집회 하고 나서 태극기 시민분들께서 그 경찰한테 막 뭐 강목 휘두르고 뭐 태극기 봉으로 막 찌르고 막 난리 났던 그 폭력 집회. 그럼 총을 쏴도 되겠네 이제. 정당방위야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그 머릿속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항상 저한테 새로운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성재준 원장님을 새로 발견합니다. 영상을 볼 때마다 새로워. 우리 원장님의 그 삑사리 교양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은 또 삑사리를 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가지고 공가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있을 수 있고 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있을 수 있고 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있을 수 있고 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공무원이냐고 임마. 물론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모든 인물이 공과 사가 있지. 다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있어. 누구나 그래요 원장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역사가 공무원이니까 무슨 공과사가 있어. 역사 속에 개인들은 다 공사가 있지. 물론 우리 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말이죠, 공사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지. 저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공과라고 하려는 거를 실수했나 보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어. 역사 속 인물은 누구나 공사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 삑사리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근데 좀 이따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해. 심지어 정확하게 공이 있을 수 있고 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있을 수 있고 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생각 난다. 이 양반이 왜 아까 가두시 보고 보통 사람들은 가두시가 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네. 공과라는 한자어를 모르는 어휘 능력이면은 가두시라는 한자어 모를 수 있지. 자 근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상보다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이에요. 잘못 말했으면 뭐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의 높으신 고매하신 교양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 심지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절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큰 삽질을 한 번 더 하십니다. 페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보세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글로 적혀있긴 한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공과 논쟁, 공과 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이 양반 얘기 봐봐. 역사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다. 역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나? 아니 역사의 사적인 영역은 도대체 뭐지? 역사라는 거는 모두가 보려고 공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잖아. 근데 거기에 사적인 영역이 어딨어? 이미 다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것들이 역사가 되는 건데 거기에 사적인 영역이 어딨냐고. 역사가 돼버린 데에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쥐가 만들어내. 그 다음 봐봐요.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사별성. 야, 나는 우리 원장님한테서 사별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쥐가 헷갈려서 틀려놓고 그 사적인 거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봤어. 네이버에 치면 말이죠, 사별성을 자동으로 차별성으로 바꿔가지고 검색합니다. 내가 한글 대사전에서도 인터넷판에서 검색을 해봤어. 안 나와. 없어. 없는 단어를 왜 만들어내냐고. 원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옆에 이렇게 괄호치고 한자어 좀 표시 좀 해줘. 뭔지 좀 찾아보게. 우리 원장님의 가짜뉴스는 제가 굉장히 특별하다 그랬죠. 스타일리시 가짜뉴스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없는 한자를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원장님 얘기를 요약하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다. 모든 주장들이 다 그래요. 그냥 계속 자기가 던진 그 이상하고 기괴한 개념어들을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이게 마치 문장이 구성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동어 반복으로 계속 보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학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때려 외우라고 하나 봐. 외우라고만 해도 문제야. 그거 외우면 안 돼. 잘못된 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렇네. 틀린 설명을 가지고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 그 애들 큰일 나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처럼 그 개념어와 개념어 사이에 빈 공간, 지가 잘못 만들어낸 그 개념어를 파고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도망가 버려 그냥. 그러면서 막 토론하자 그래. 이게 뭐냐면 아무런 답변 안 하고 다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시 개념어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자기가 어디서 가져온 무슨 이상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맞지도 않는 책을 막 읽어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애초에 할 생각이 없어요 이 양반은. 누가 뭐라고 논박을 하든지 논파가 되지 않아. 왜냐면 그 말을 듣지 않거든. 질 수 없는 남자야. 언브레이커블이야. 오늘도 우리 원장님 잘근잘근 밟아봤고요. 이거 뭐 잠깐 밟았는데 너무 밟은 것 같아.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다음에 밟을 게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아주 그냥.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 그 가루를 긁어 모아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밟을게요. 성재전 라운드 2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헬마우스였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난 얘가 글쎄요 이럴 때가 제일 웃겨. 편집하는 게 진짜 어렵다. 왜냐면 윤서인은 쭉쭉쭉 말한 것 중에 핵심적으로 틀린 거를 딱 집어가지고 그걸 내가 영상에 얹고 그렇지. 딱 하잖아. 근데 얘는 처음부터 거의 다 틀린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희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논지라는 게 있어야 그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논지가 없어. 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지를 알려면 내가 엄청 매직아이를 보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보여.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 야바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술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어디 동전이 숨어있을까 이 지랄을 한단 말이야. 야바이는 그래도 동전이 있잖아. 동전이 없어. 동전이 없어. 씨야, 내가 세 개를 다 뒤집었는데 동전이 없어. 야 진짜. 동전이 있다는 것은 배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대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던 해방 직후에 한국 사람들이 재헌의회 1회 총선 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죠? 95.5%! 앞으로 다시는 깨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투표율 기록. 투표고 민주주의고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구경하러 갔구나 투표장에.